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 총론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치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은 이 통치 구조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헌법 과목이 20문제인데 요 헌법 총론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권은 한 16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헌법 총론은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통틀어 서 헌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헌법 총론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이 독일의 대륙국계 계통의 법이 되겠습니다. 법은요,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법은 대륙국계 계통의 법이고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독일법인 대륙국계 계통의 특징이 앞에다가 공통적인 걸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론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헌법이란 과목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문이 아니라 이 유럽 대륙에서 발전된 게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헌법 총론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해서 세계 나라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헌법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함으로써 우리가요,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중에서 말입니다. 이 중에서 요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 개정이 제일 중요해요. 헌법 개정이 제일 중요한데 요 헌법 개정이 2022년도 1차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크게 이제 헌정사를 하게 됩니다. 헌정사라는 것은요, 헌법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헌정사를 한 문제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2022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헌정사는 각 제도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의 헌법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본권을 공부하게 되면 이 개별 기본권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식으로 우선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정사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에 대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국적법이 되겠어요. 국적법이 되겠는데 요 국적법이 원래 2차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적법을 시험 문제 내면요, 조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래 2차 시험에서는 조문을 물어보기보다는 관련 판례를 물어보는 쪽으로 나왔어요. 이 판례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에 대한 이야기, 부속법률의 조문 이야기를 기본서 시간에 좀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래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하게 되어서 이 법치주의는 1차 시험에서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2차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나온 만큼 아주 중요하고도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판례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국가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질서라든가 문화국가원리, 국제질서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기본 원리에서도 지금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찬찬히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법치주의가 제일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제도 보장이 되겠습니다. 제도 보장이 되겠어요.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보장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 제도 보장에 대한 얘기도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총론 부분에 대한 지문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기본권으로 가게 되면요, 요것도 기본권 총론이 있고요, 기본권 총론이 있고 기본권 강론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기본권 총론에서는요,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기본적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고 기본권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권은요,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효력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인정해 왔는데 대사인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오늘날 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요 기본권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라고 하더라도요,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이 가능한데 이 헌법 37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한이 가능해요. 제한이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과하게 되면요, 기본권 침해가 됩니다. 기본권 침해가 되고,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총론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기본권 총론에서도요, 기본권 총론에서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한 2문제 정도가 이 기본권 총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총론 파트는요, 이론적인 이야기 좀 있고요, 판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론으로 가게 되면요, 기본권 강론으로 가게 되면 쭉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이 기본권 통치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교과서에는 이 기본권 강론을 또 나눠 놨습니다. 뭐냐면 포괄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개별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괄적 기본권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포괄적 기본권으로 되겠는데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되겠는데, 당연히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평등권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개별적 자유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개별적 자유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권이 있어요. 요걸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줄여서 자유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본권이 있어요. 이 정치적 기본권을 다른 말로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요, 참정권이라는 게 한자를 번역하게 되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이게 정치적 기본권이 돼요. 줄여서 정치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이 나와요. 청구권적 기본권이 나오고요, 이거 줄여서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사회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도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를 마지막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요, 기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든 헌법 역사적으로든 자유권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 자유권은 크게 이제 또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4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신의 자유가 있어요. 인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자유가 있어요.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유와 같이 정신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산권이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도 또 조금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치적 기본권은요, 참정권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좀 적어요. 1차 시험에는 한 문제로 공무단위권이 나온 적이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이 2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징은요, 이게 이제 재판 청구권이라든가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든가 형사 보상 청구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요 조금 논리가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속 법률과 그리고 판례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다른 기본권보다 조금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기본권도 나오는데요, 이 사회적 기본권도 어렵게 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1차 시험에서도 3문제, 2차 시험에서도 3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판례 정도를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렵다, 조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2차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이 헌법 총론부터 이 국민의 의무까지, 기본권과 의무까지 골고루 중요도가 아주 중요한 것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는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끝까지 차근차근 보는 게 중요하다,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헌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헌법 개요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